찬성 측 1번 토론자부터 인론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성 측 인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직장 상정 종료 후 6개월 이전 OTT 공개를 의무적으로 금지하는 영화 홀드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홀드백은 한국 영화 산업 질서 회복이라는 공익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투자와 제작, 대급 상영, 재투자로 이어지는 한국의 영화 산업 구조는 지금까지 영화관 수익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저예산 영화 제작 지원과 지역 영화관 운영 등에 쓰이는 영화 발전 기금 수익의 70%가 영화관 수익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2020년 한국의 영화 시장은 전년 대비 73% 감소하였고 대형 멀티플렉스조차 적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영화 발전 기금을 내지 않는 OTT 산업이 급성장하며 영화 산업의 생태계가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처했습니다. 영화관이 위축되면 영화 발전 기금과 공공 재원이 감소해 투자 감소 및 제작 위축 현상이 일어나고 지역 중심의 인프라가 붕괴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율적 홀드백은 시장 교정 장치로서의 최소 개입입니다. 또한 홀드백 법제화는 장기적으로 영화산업 질서를 재회복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홀드백 제도를 법제화해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프랑스의 경우 2022년 미디어 연대기 개정 이후 프랑스 박스오피스가 전년 대비 21.8% 증가해 팬데믹 이전 수준이 96%까지 회복된 바 있습니다. 이는 극장 독점 상영 기간이 명확해지면서 극장에서 먼저 봐야 한다는 관객 인식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극장에서 일정한 독점 상영 기간이 보장되면 개봉 후 관객 이탈률이 완화되고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만들어 향후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신뢰 가능한 데이터 기반을 제공하게 됩니다. 극장 매출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이후 제작, 투자, 유통으로 이어지는 수익 구조가 예측 가능해지고 자본 순환이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 독립, 예술 영화 등 중저가 영화의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통해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면 파이프라인이 끊기는 문제 역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홀드백 법제화는 무너진 영화 산업 질서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법적 해결 장치이면서 영화 산업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영화 홀드백 제도 도입에 찬성합니다. 네, 반대측 1번 토론자 인론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대측 인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홀드백 법제화에 반대합니다. 첫째, 홀드백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도 극장이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2021년에 발표한 해외 연구에 따르면 극장 상영 후 3주 내에 디지털로 조기 공개하는 한국의 SPVOD가 극장 수익을 약 0.8%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통념과 달리 홀드백 없이 조기 공개를 하더라도 극장 매출의 감소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고작 0.8%의 극장 이익을 위해 홀드백 제도가 시행되어야 할까요? 더 나아가 국내 OTT 이용자들의 시청 패턴을 보면 영화보다 드라마나 예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OTT 랭킹 상위권의 대부분은 시리즈물이고 심지어 홀드백 제도의 적용 대상인 개봉 6개월 이내 영화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극장 이용객과 대다수의 OTT 이용자들은 서로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별개의 소비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OTT의 공개 시점을 늦춘다고 해서 극장이 관객으로 돌아올 거라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홀드백이 시행이 어렵습니다. 제작사와 OTT 회사가 각각 국내인지 해외인지에 따라 다음 네 가지 케이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해외 영화가 해외 OTT를 통해 공개되는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한국법이 미칠 수 있는 관할권이 전혀 없습니다. 콘텐츠 배급, 서버, 공개 결정권 모두 해외 본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 영화가 해외 OTT를 통해 공개되는 경우 역시 실질적인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옥자나 길목수처럼 해외 OTT가 배급권을 보유한 국내 작품은 글로벌 동시 공개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어 한국만 6개월 내쳐 공개하도록 강제하면 오히려 한국 영화의 해외 진출 통로를 막게 됩니다. 해외 영화가 국내 OTT에 공개되는 경우 법적 적용은 가능하나 이는 외국 영화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로 해석되어
국제 통상 분쟁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홀드백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국내 영화가 국내 OTT가 거래 정도에 불과한데 이 부분은 전체 시장 비중이 크지 않으며 이미 자율적으로 일정 홀드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홀드백 법제화는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고 실질적인 산업 효과도 미미한 제도에 그칠 것입니다. 셋째, 영화관의 부재는 OTT의 탓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관객이 줄어든 이유를 OTT 때문이라 생각하지만 영화진흥위원회 2024 영화 소비자 행태조사에 따르면 극장 방문 감소 이유 1위는 티켓 가격이 비싸서입니다. 즉 관객은 OTT 때문에 떠난 게 아니라 비싼 가격과 낮은 만족도 때문에 떠난 겁니다. OTT가 아무리 성장해도 흥행할 영화가 등장하며 사람들이 여전히 극장으로 몰린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개봉한 데필 더 무비나 귀멸의 칼날 등등은 굉장히 높은 관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OTT가 관객을 뺏은 게 아니라 콘텐츠의 매력과 품질의 경쟁 유입을 결정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OTT를 막는 게 아니라 영화관의 가격 구조와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리되었습니다. 네, 그럼 반대측 2번 토론과 교차해서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현재에도 영화사가 3, 4개월 정도의 자체적인 홀드백을 시행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흥행작은 이 극대화를 위해서 개봉 후 약 3개월 정도의 자율적인 홀드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OTT로 전환되고요. 반면에 실패작은 빠르게 OTT나 VOD 등의 비극장 창구로 전환을 해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성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6개월 홀드백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이러한 실패작들에 대한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찬성 측은 이 홀드백 법안이 영화 산업을 오히려 소형 중저예산 영화 산업에 대해서는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왜 일부 인정하시죠? 정기적인 영화 산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영화 발전 기능 등의 이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홀드백을 지금 현행에 3, 4개월 자율적인 홀드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찬성 측의 방안대로면 법적으로 홀드백을 6개월로 고정시키자는 것인데 3, 4개월의 자체적인 홀드백을 법률을 도입해서 강제적으로 6개월로 고정시켰을 때 극장이 얻는 유의미한 이득이 있습니까?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없는데 어떻게 홀드백을 통해서 6개월로 연장시켰을 때 극장이 살아난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연구 결과를 국내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지 국내 사례를 어떤 것이 네, 그러면 프랑스에 경우에 사례가 있다고 방금 인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듣겠고 프랑스 사례는 반론을 잘 토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보십니까? 네. 어떤 거 보시죠? 최근에 본 거. 타임시? 타임시는 극장 영화입니까? 예능이요. 예능이죠? 저 같은 경우는 솔로 지옥 봤었고 귀멸의 칼날 시리즈물로 봤었고 오징어 게임도 봤어요. 자, 이런 영화들, 이런 콘텐츠들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극장 영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것은 극장 영화를 OTT로 전환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OTT를 시청하는 대다수의 이용자들은 극장 영화를 OTT로 상영하기 위해서 OTT를 접속하는 게 아니라 오리지널을 보기 위해서 OTT에서만 하는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 OTT로 구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장이 망한 것을 OTT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찬성 측의 관점은 타당하지 않다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찬성 측 2번 토론과 교차해서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반대측 의견 잘 들었고요.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측은 어떤 영화가 OTT 서비스에 조기 공개를 하거나 극장과 OTT에 동시 공개를 하게 된다면 일부 관객들은 굳이 극장에 가지 않아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소수 관객이 늘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OTT에 작품이 공개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늘리는 홀드백 제도를 도입하면 굳이 극장에 가지 않아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일부 관객들을 극장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사실상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OTT 조기 공개로 인해서 영화관에 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몇 명의 인원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3, 4개월, 6개월로 늘린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갈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시 1차 시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동의하십니까?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네, 그렇다면 극장이 살아야 영화 산업계가 잘 돌아갈 수 있겠다는 점 이해하겠고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극장들이 수익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극장의 수익 감소에 OTT 서비스에 큰 영향이 있었다는 점 동의하십니까?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는 영화 산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극장과 영화 산업계 전반 살리기 위해서 OTT의 작품이 공개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제한하는 홀드백 제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영화 배포시의 계약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신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단 박스 오피스에서 설명을 하고 VOD 그리고 OTT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많이 경향이 이루어지고 있고 원래는 제작사나 배급사가 극장 그리고 OTT와 병렬적으로 협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원래는 IPTV를 가지던 그런 수익 구조가 OTT 플랫폼의 영향을 커지면서 배급 구조 내에서 협상 구조권이 극장에서 OTT로 점점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병렬적으로 협상하는 구조 속에서 한쪽의 영향력이 강해진다면 나머지 한쪽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극장은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불리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조적 정신 폴드백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유를 말씀해 자유경쟁 시장에서 독려되는 것이 영화관이 발전해야 할 문제지 이걸 OTT에 스스로 돌릴 수가 있나요? 주시죠. 그에 대한 답변 저희 셀렉션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주시고서 네, 교차로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럼 자유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분들께서는 발언을 하십시오. 하시니까와 같은 질문 형식으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발언 시간 불균형할 경우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반대쪽 3번 토론자의 발언으로 자유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홀드백으로 극장 회복 효과는 미미한데 반해 홀드백으로 인한 영화사의 손해는 분명합니다. 인도에서 언급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 SPVOD가 극장 수익은 0.8% 감소시켰는 데에 반해 제작사의 초기 수익은 약 12% 증가시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영화관의 0.8%를 위해 영화사의 12%를 잃는 것은 전체적으로 손해입니다. 영화관과 영화사는 상생하는 관계인데 홀드백은 영화관의 아주 미미한 관객 증가를 위해 영화사의 큰 손해를 합리화하는 것.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둘 다 망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홀드백이 극장 재생에 효과가 없다는 것, 그리고 홀드백으로 인해 제작사는 수익을 크게 잃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데도 홀드백을 도입해야 할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선 제가 조사한 자료에 질문을 제기하겠습니다. 그건 2021년 자료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찾은 자료는 2023년에 공개된 The Price of Streaming이라는 논문인데요. 여기서는 OTT의 작품을 두개 분배할 경우 극장 수익이 평균 42.1%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또 OTT를 완전히 제외하고 시뮬레이션을 그렸을 때 전체 영화 수익이 평균 20.5%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찾았습니다. 혹시 2021년이 이게 국내 이거는 해외 논문이긴 합니다. 근데 특히 2021년이 코로나라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나요? 그때는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구 시점과 연구 국가를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가별로 상합니다. 제가 좀 상세하게 듣고 있습니다. 국가까지는 모르겠고 해외 연구라는 것도 완전히 시기는 2023년입니다. 그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는 게 OTT가 사라진다는 그 관객이 전부 다 극장으로 벌써 존재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전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연구자의 인양이나 그런 그 연구가 잘못됐다면 그 연구를 여기서 가져오시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극장의 재활성화라는 목적, 극장의 회복이라는 목적은 동의합니다. 이것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강제 홀드백이라는 방식은 오히려 저희가 교차조사에서 언급드렸듯이 OTT 이용자들의 니즈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가 교차조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OTT 유저들, 그러니까 넷플릭스로 설명해서 본다면 넷플릭스 유저들의 대부분의 시청은 극장 영화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OTT 탓을 하는 것은 지금 잘못된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OTT에도 극장 영화 등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나 서울의 봄 등의 영화가 있지만 그렇지만 이 영화들조차도 지금 6개월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6개월 홀드백의 범위 외의 얘기입니다. 결국 이 홀드백, 6개월 홀드백
홀드백이라는 것이고 말하고자 하는 컨텐츠의 수는 굉장히 적고 굉장히 적습니다. 현성측은 이 범위가 논의 범위가 아주 적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메인이 오리지널 콘텐츠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OTT를 구독하면 저희가 무제한으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콘텐츠는 그래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메인으로 보되 영화를 공으로 보면 저희는 영화관에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예시를 들고 싶냐면 메가스터디의 현우진 강사가 압도적 수학 1타 강사였다. 영타 강사는 강사였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조정식은 현우진 덕분에 1타가 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이 스킬을 보면 조정식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영화는 범위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 스킬을 보면 그걸 그렇게 값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먼 예시를 들면서 제가 더 와닿는 예시를 하나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돈가스 정식에 나오는 흰 쌀밥을 없애면 사람들이 백반집이 될까요? 그렇군요. 그렇죠. 돈가스 집은 왜 가요? 돈가스 먹어. 흰 쌀밥을 없애면 사람들이 백반집에 됩니다. 흰 쌀밥을 먹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은 지금 이 비유가 더 적절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냥 흰쌀밥은 집에서도 먹을 수, 딴 데서도 먹을 수 있는 거지만 이 영화관은 영화 OTT에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무조건 돈을 내고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야 된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메인이 아닌 것을 제거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리고 산성 측에서 목표로 하는 정책의 표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OTT에 자 청중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속으로만 생각을 해주세요. 손들 줘요. 나는 OTT에서 극장 영화를 주로 보는 사람인데 OTT에 지금보다 늦게 더 공개가 되면 극장 영화가 늦게 공개되면 나는 OTT를 안 보고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영화관에 갈 것이다 하는 사람들 손 지금 마음속으로 손 들어주세요. 이 사람들은 산성 측편 드셨습니다. 저희는 안 들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속으로 손든 사람이 지금 제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기껏해야 한두 명일 겁니다. 영화관에 영화를 보는 건 맞습니다. OTT를 통해서 영화를 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메인 컨텐츠는 아니고 그 영화를 우리가 즐길 수 없게 되더라도 우리가 OTT를 통해서 극장 영화를 안 보고 말 뿐이지 나는 OTT로 이 극장 영화를 못 보게 되었으니까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고 그럼 저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질문에서 티켓 가격이 비싼 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티켓 가격이 인하되는 것이 그러니까 티켓 가격 할인 쿠폰을 보는 거랑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할인 쿠폰이 적용됐을 때 극장과 제작사, 배급사가 서로 부담을 나눠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티켓 가격이 예를 들어 소비자가 1,000원을 할인을 받았을 때 그중 그러면 어쨌든 누군가는 1,000원을 손해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1,000원의 손해를 제작사와 극장이 서로 나눠서 부담한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인하의 경우에 부족하면 할인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할인이 아니에요. 인하는 어쨌든 둘이 예를 들어 10,000원의 티켓 가격을 받았다고 쳤다. 그러면 그중 일부를 제작사나 배급사가 받고 일부는 또 극장에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그냥 무작정 인하만 한다고 했을 때 제작사와 배급사는 엄청난 손해를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작사나 배급사는 극장에 가는 거예요. 극장은 일단 사람이 보면 그 팝콘 값이나 또 다른 굿즈 판매 등으로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제작사나 배급사는 유일한 통로가 그 영화 티켓 값으로만 버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노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노량의 김한민 감독님께서 극장 3사, 메이저 극장 3사에 쿠폰을 제공하지 말아달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왜 그런 거냐면 결국은 그게 다 자기들한테 부담으로 가기 때문이고 그래서 혹시 이것이 영화 산업 전반에 극장을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이 근본적인 제작사나 배급사에 엄청난 손해가 된다는 생각은 그 부분이 적자가 날 정도로 가격 인하를 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정도만 인가해도 사람들이 극장에 찾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화의 날 아시죠? 영화관에서 시행하는 문화의 날은 관객이 몇백만 명씩 옵니다. 총 모든 영화관에. 훨씬 그 관객이 증가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티켓값의 상승으로 인해서 제작사와 극장이 모두 이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과한 이득을 취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현재 대형 멀티 오피스 상장 그러니까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모두 적자 보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뭐 적자를 본다고 해도 저희 측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게 영화표가 지금 15,000원 가량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언급한 문화인단인가요? 문화인단에서 티켓 가격을 7,000원으로 할인하는 서비스를 단 하루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84만 명이 그날 극장으로 몰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막 되게 딱 하루니까 오늘까지만 딱 할인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몰리는 거예요. 물론 그 효과도 있죠. 물론 그 효과도 있겠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 우리가 영화관에 가지 않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15,000원이라는 비싼 돈을 주고 그렇게 좋지 않은 콘텐츠를 즐기러 가는 것에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극장이 망하는 입장의 극장에서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거나 좋은 가격 경쟁력을 만들어서 영화 관객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죽겠으니까 이 가격은 합당하다라는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니까 지금 극장은 더 망해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일단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영화 문화의 그걸로 인해서 제작사나 기획사가 이득을 보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처음 보자면 그 영화 지금 반대 측에서 주장하고 계시는 주장이 결국 OTT의 발달로 영화 산업 자체, 그 극장 자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티켓값이 상승하니까 극장 자체의 매력이 떨어져서 이제 그 극장에 사람들이 안 가는 것이다라고 주장해 주시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 또한 OTT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OTT의 발달로 횟수가 대거 극장을 하락하게 되었죠. 그 때문에 고객이 많이 몰리지 않으니까 티켓 가격을 상대적으로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시설 및 이용비를 높일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OTT가 극장의 티켓값 상승에 사실 영향을 주어서 홀드백을 적절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요없음 가격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고객이 없으면 그 고객이 없어진 만큼 티켓값을 올려야 이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이 영화라는 게 결국 가치를 대중들이 측정하는 것인데 대중들이 난 이 돈 내고 갈 가치가 없다. 그럼 영화관이 티켓 가격을 올리고 어디 갈까요? 이거는 물가 상승과도 좀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 앞한기에 10,000원 하는 집에 영화관만 갑자기 7,000원을 올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객단 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전체 영화를 시청한 사람의 수를 그러니까 영화 총 수익을 그 시청한 사람 수로 나눠서 총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를 내고 영화를 봤는가에 대한 자료인데 그 2019년 기생충 기준으로는 8,400원 가량 나왔고요. 2023년에 개봉한 영화를 기준으로는 그 영화를 기준으로는 9,700원이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티켓값은 실제로 12,000원에서 15,000원으로 3,000원을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게 영화 티켓이 3,000원 되게 눈에 보이는 건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 객단가는 1,300원밖에 안 오거든요. 여러분 혹시 영화관 15,000원 비싸다는 거 저도 인정은 하는데 솔직히 할인 쿠폰 요즘 엄청나게 뿌리잖아요. 할인 쿠폰 없을 때 그 정가로 영화 보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래서 그 할인 쿠폰을 써서 보는 게 이미 티켓 가격 인하와 같은 영향으로 보고 그거에 대해서 물량 유지를 들어오면 그걸로 제작사나 기획사가 엄청난 힘듦을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렇게 극장 생각을 하시는 분이 할인 티켓을 하면 배급사 영화사에 손해가 가신다고 보시는 분이 지금 할인 티켓을 써서만 영화를 보러 간다고 주장하는 게 지금 무슨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론에서 제시했던 영화진흥위원회의 소비자 행태조사에 따르면은 가장 큰 이유가 극장 방문 감소 요인 중 가장 큰 이유가 영화나 극장 품질 대비 티켓 가격이 올라서라는 이유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비싸서가 아닙니다. 그냥 가격 때문에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영화나 극장 품질 대비 가격이 올라서요.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내가 이 돈을 내고 영화관을 가고 싶지 않다라는 소비자의 의사가 이 설문조사에 반영된 겁니다. 우리 지금 최근에 흥행작이 뭐가 있습니까? 귀멸의 칼날. 단 몇 주 만에 800만 명 찍었습니다. 이건 왜 보러 갈까요? 왜 다른 영화들을 안 보고 이 영화에 대해서는 800만 명이나 되는 관객이 몰렸을까요? 재밌었습니다. 재밌어서고 영화관은 OTT 탓을 할 게 아니라 영화관이 OTT에
뒤에 가지는 장점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4DX나 뭐 IMAX 등의 영화뿐만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퇴보하고 있는 영화 산업을 왜 OTT 탓으로 돌리는지는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준비해 주시고 그 양측에서는 좀 폴드백에 관해서 중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볼만한 영화가 없어서 안 가는 거라는 면에서 저는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논의와 맞닿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저는 생각을 바꿔서 코로나19 OTT가 발전하면서 영화관을 찾는 사람 수가 객관적으로 줄었고 그로 인해서 이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 제작비와 투자의 감소로 인해서 이 자금의 문제로 좋은 영화가 만들기 어려워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는 일단 뭐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단순 주장에 불과하다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전원에서 박스오피스에서 OTT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면은 마치 OTT를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갈 것처럼 하는데 이에 대한 우회 가능성을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이 제도라는 것이 결국 한국 IP만 제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VPN 그냥 딸깍 하고 나면은 나 미국 사람이야 하고 넷플릭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우회해가지고 뭐 홀드백? 나 상관없어. 나 미국 IP로 넷플릭스 볼 거야. 혹은 그게 안 된다 해도 뭐 아이고 내가 굳이 6개월 기다려서 극장 가서 봐야 하나? 아니 기분도 나쁜데 범퍼 타이트 가서 봐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VPN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안을 생각한 적이 있고요. 근데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는 불법 사이트는 사실 홀드백을 도입한다고 해서 불법이 성행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사실 이미 성행하고 있고 그것을 홀드백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불법 사이트의 성행을 우리가 문제시한다기보다는 그 효과가 불법 사이트도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의 성행 자체는 뭐 딱히 지금 우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처벌하자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폴드백을 시행한다고 해서 모두가 영화관에 갈 것이냐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런데 폴드백을 시행하게 되면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영화를 처음 볼 때는 뭔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봐야 된다는 인식을 더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폴드백이 일단 효용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반대측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영화 발전 기금이라는 기금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말씀해 주셨죠. 네, 근데 이 경우에 OTT는 영화 발전 기금에 있어서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근데 한국 영화 산업에 있어서 이 영화 발전 기금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지금처럼 OTT가 계속 성행하게 된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영화관을 찾지 않고 뭔가 영화 발전 기금을 모으지 못하게 된다면 영화 발전에 있어서 질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겠네요. 한국 영화의 산업 발전에 있어서 산업 구조 전반에 있어서 돈의 유통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될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혹시 대안으로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는 어떤 거를 지적하고 있냐면 영화 산업을 살리는 거를 동의합니다. 살리면 좋겠죠. 하지만 그게 왜 홀드백이라는 방안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홀드백은 그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화관을 그렇게 살리고 싶으면 다른 방식이 또 있지 않습니까? 왜 홀드백이 의미가 없다고 제가 0.8% 감소한다라고 저희가 제시했잖아요. 이 홀드백이라는 의미 없는 제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방법에서 잘못했다라고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영화 산업 살리는 거에 대해서 백날 물어봤자 저희 그거 동의합니다. 거기서 전쟁이 갈리는 토론이 아닙니다. 근데 왜 홀드백이어야 되냐를 입증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벌하자면 홀드백을 시행한다는 것이 영화 산업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홀드백을 시행할 경우 한국 영화가 해외 시장에 진출할 경우 이건 한국 영화니까 한국 법의 제약을 받아야 돼. 그러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때 엄청난 제약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내 OTT 산업도 해외 영화를 들여올 때 해외 OTT에 비해 더 늦은 시간에 들여오니까 결과적으로 영화 산업 전반이 굉장히 도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도 하고 그러니까 홀드백을 시행했을 때 한국 영화가 해외 시장에 갈 때 6개월 이후에 공개를 하라 이거잖아요. 그럼 엄청난 진입 장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저희는 글로벌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해외 영화를 우리 국내 OTT에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법을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6개월 지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외 영화사 입장에서는 한국에 우리가 배급을 해줬는데 6개월 뒤에 공개가 된다고 하면은 그만큼의 손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한국 영화사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프랑스에 이제 제가 찾아보면서 이런 건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프랑스 영화가 해외에 진출할 때는 그 홀드백의 제도에 간섭을 받습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는 프랑스는 그냥 자체적인 OTT가 강합니다. 즉 본인들 서버가 애초에 글로벌 서버라는 거예요. 하지만 국내 OTT 시장을 보십시오. 국내 OTT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국내 OTT 시장은 매우 미약하고 우리는 본인의 서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즉 프랑스는 다른 나라 눈치 볼 필요 없이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해외와 우리나라의 상황도 다른 거예요. 프랑스의 사례를 대입하시면 상당히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첨언을 하겠습니다. 프랑스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시각인데요. 프랑스는 애초에 EU 차원에서 마련된 법안을 통해서 해외 국가들이 본인들에게 투자를 하게끔 강제하는 법안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당연히 EU라는 공동 조직이 있기 때문에 막강한 시장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에 강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2억 유로를 프랑스 시장에 강제로 투자를 해야만 넷플릭스가 진출할 수 있는 조건을 함께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게 가능할까요? 한국이 우리가 그 정도로 목소리가 강할까요? 넷플릭스에 너네 우리한테 투자해라고 말하면서까지 우리가 홀드백을 도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강제력이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안의 비교는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억 유로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그 홀드백 기간을 줄이는 대신 2억 유로를 지급하라고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프랑스와 지금 홀드백을 결국에 적용을 하려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 영화나 어떤 OTT의 개봉을 늦게 해달라고 우리가 해외 서버에다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사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약의 형식으로 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할 만한 힘이 없다는 겁니다. 프랑스는 이 힘이 있는 데가 아닙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상력이 전혀 다른데 프랑스도 했으니까 우리도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한국처럼. 한국 서버를 넷플릭스 예를 들어서 한국 서버에 넷플릭스를 운영하는 것은 한국 자회사고 한국 법에 대한 아니요, 한국 서버, 넷플릭스 서버는 서버가 아니라요. 정확히는 비즈니스 창구입니다. 한국 지구예요. 실제로 우리가 송출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집단 시간 종료되었고 생성 시간은 1분 30초 다음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말씀 없으면 말씀하시죠. 저는 프랑스 홀드백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말 못했던 효용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문화적인 측면입니다. 우리는 영화 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에 대한 그런 하나의 문화가 있습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을 하나의 문화로 고용하고 있고 현재 OTT가 발전을 하면서 그 문화가 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문화 다양성 측면에서도 OTT를 도입할 죄송합니다. 홀드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생성 마지막 발언으로 자유로도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스마트폰에서는 마무리 발언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OTT를 다 같이 즐겨보는 것도 하나의 문화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영화 산업이 겪는 문제는 마치 손님이 줄어든 식당이 엿가게 탓을 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음식이 비싸고 서비스가 별로라 손님이 줄었는데 배달앱 때문에 가게가 망했다며 배달앱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손님이 돌아올까요? 배달앱을 막는다고 식당 음식이 맛있어지진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홀드백 법제화는 바로 이런 조치입니다. 저희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실효성이 없습니다. 글로벌 OTT들은 한국 법에 관할 밖에 있습니다.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를 묶을 수도, 한국만 하루 묻힐 수도 없습니다. 둘째, OTT와 극장은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OTT 이용자 대부분은 시리즈물이나 예능을 보고 영화를 본다 해도 이미 상영이 끝난 지 오래된 작품을 봅니다. 셋째, 관객이 줄어든 이유는 OTT가 아니라 극장 자체의 문제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관객이 극장을 찾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티켓이 비싸서입니다. OTT 때문이 아니라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어야 손님이 돌아오는 것처럼 극장도 OTT 탓을 할 게 아니라 극장만이 줄 수 있는 장점을 살려야 합니다. 4DX나 IMAX처럼 OTT가 대체할 수 없는 현장감을 주거나 할인과 이벤트를 통해 관객이 가성비 있다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 대신 구조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한 폴드백을 밀어붙이는 건 결국 책임을 OTT에게 돌리는 것뿐입니다. 극장은 스스로 매력적인 공간이 될 때 다시 살아납니다. 규제가 아니라 혁신과 자생력, 그것이 진짜 회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잘 마쳤습니다. MVP랑 여론수가 올라왔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수요 시간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시청자 마무리 발언 시작해주세요. 전사부 측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측은 극장 자체의 매력도를 높여서 극장을 사람들이 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극장 자체가 시장 논리에 의해서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에 저희 찬성 측은 폴드백 제도를 일률적으로 도입하여 무너진 영화 시장의 협상 구조를 개편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극장을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이 일률적인 폴드백 제도의 도입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는 이익의 주체인 극장가 외에도 한국 영화 산업의 부흥과 같은 한국 영화계의 전체를 위한 가장 최소한의 고정 장치라고 주장하는 바이며, 마지막으로 폴드백 제도는 새로운 콘텐츠, 문화 그리고 그 유통 창구가 새롭게 생겨남에 따라 혼돈 상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혼돈 상태의 문화적 질서를 개편하고 문화적 균형 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해당 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할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글로벌 영화 산업을 이끄는 프랑스 그리고 할리우드 또한 지금 논의되고 있는 해당 일률적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법안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의 차등 도입으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지금 상황에서 맹목적으로 그들의 제도를 모방한다면 오히려 예상치 못할 리스크가 저희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새로운 문화 발전에 따라 쇠퇴한 극장에게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폴드백 제도의 일률적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 준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카카오톡 사전방에 여러분들랑 MVP 투표 올라왔으니까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여기 지금 피드백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 휴대폰 있으신 분들은 QR로 지금 피드백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피드백 하실 동안 Q&A 먼저 받도록 할게요. Q&A 하실 분 계시면 잠시만요. 나가고. Q&A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 질문이나 근거에 대한 질문을 해주세요. 자기 주장 말하면 바로 제가 끊겠습니다. 해주세요. 그러면 먼저 주문님은 질문입니다. 저 찬성 측의 질문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감사합니다. 찬성 측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결국에는 토론을 하면서 이건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폴드백을 진행을 하게 되면